오늘 화성 습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민 서포터즈 집행위원장이세요. 또 화성시민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사무국장으로도 일하고 계시고요. 정한철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숙대님. 네. 반갑습니다. 딱 들어오실 때 제가 헤어스타일이 바뀌셨구나, 조금. 그래서 그분인가 아닌가 했는데 너무 저희가 한 1년 반 만에 뵙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24년 오늘의 기후 시작하고 그해 가을에 처음 뵀다고 기억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화성에서 온 남자 이렇게 소개했었는데 지금도 화성에 계시는 거죠. 계속 활동을. 예, 맞습니다. 네. 오늘도 화성에서 오셨습니다. 어떤 일로 바쁘신지 또 선생님 근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일이 주로 바쁩니다. 하나는 화성 습지를 계속 지켜가는 일에 네.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후배도 이제 양성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좀 마음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본업에 해당하는데 그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을 지역에서 같이 상근 활동으로 살면서 그 총회를 지난주에 개최했어요. 아, 네. 총회면은 조합원 다 모이는 총회요. 네, 맞습니다. 조합원 총회였고 저희가 창립한 이래로 첫 번째 순이익을 낸, 그래서 3년 차를 맞이하는 이제 시작하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네. 조금 좀 크게 잘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아. 네. 순이익을 낸 첫 해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네. 그래요. 그래서 총회면은 보통 조합원 분들이 몇 분 정도 모이셨나요? 저희가 손님까지 해서 한 100분 정도 오셨고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조합원 200명 넘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로 바꿀 바뀌고요. 예정이지만 어쨌든 많이 오셨습니다. 사무실도 새로 샀기 때문에 네. 거기 개소식과 겸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죠. 순이익과 연관된 여러 가지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요. 세계 자연유산 화성 서포터즈 집행위원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무국장이시기도 하고. 네네. 우선 그 세계 자연유산 화성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그때 2023년도에 나오셨을 때 화성 습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세계 자연유산이죠. 한국의 갯벌 세계 자연유산 두 번째 2단계 등재입니다. 1단계는 2021년도에 그 남쪽을 중심으로 뭐 서천, 신안, 순천, 보성 등등 해서 4군데 이렇게 같이 지정이 됐었고요. 습지들이요. 네, 맞습니다. 갯벌을 중심으로 한 네. 습지가. 그리고 2026년까지 2단계 등재를 해야 되는 과제가 한국 정부에 주어진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천과 화성을 포함해서 9개 지점을 요소를 더 추가 등재해야 된다라고 판결문에 명기를 했고 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작년 2022년 네. 가을부터 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겨울부터였죠. 네. 뛰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어떤 문제라기보단 화성시 어떤 지자체에서 동의해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어떤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화성시장께서 이게 동의하고 참여하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계속 설득 중에 있고 현재 공식적인 단계로는 참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좀 난관에 부닥쳐 있기는 합니다. 화성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안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화성이 인구도 많이 생기고 발전하는 도시니까 개발의 여지가 있어서 그럴까요? 뭐 복합적이긴 한데요. 네. 단순하게만 말하면 담당 이제 부서 과장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했었을 때 네. 외항리 갯벌 인근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규제를 당할까 좀 두려워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정확히는 참여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국가유산청 주무부처에 응답을 요청하는 공문에 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답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죠. 정리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인천도요.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도. 네, 시민들은 요청하고 요구하지만 지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죠.
그러면은 서포터즈는 그 집행 현장으로서는 어떤 활동을 일단 중단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진 않고요. 네. 일단 계속 이런 오늘 나온 것도 어떤 일종의 홍보 활동이고요. 또 지역에서 연대해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뭐 국제공항, 거기 또 국제공항에 오는 후보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 후보지요. 네, 화성호 간척지라고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고 심지어는 또 군공항,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 예비 이전 후보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좀 거대한 공식적인 위협으로부터 또 막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소소하게 혹은 또 세밀하게는 지역에서 어떤 개발이나 혹은 위협들로부터 그걸 모니터링하고 또 생태 조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환경운동연합 일원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가 지금 당장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여기가 어떻게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요. 네. 언제라도 또 등재하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시장님 마음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래요. 상황은 모르는 거니까 네. 국제공항이 여기 들어온다 하면은 또 습지가 모두 파괴가 될 거니까 그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 지금 선생님 보니까 여기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 네. 그때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배지일까요? 네. 알락꼬리 마도요라고 하는 마도요. 새를 이제 나타낸 거고요. 네. 화성시의 심벌입니다. 상징새, 시조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비둘기였는데 네. 저희가 2017년도에 화성시랑에서 바꿔냈어요. 이 알락꼬리 마도요로. 알락꼬리 마도요. 마도요. 네. 그래요. 비둘기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화성시의 새는 비둘기입니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마도요라고 하니까는 상당히 네, 멋있어 보입니다. 그 사실 화성 습지가 어떤지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지역에 공항이 들어오면 좋지, 개발이 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꼭 생태계 보존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게요. 질문을 잘 주셨는데 뭐부터 설명해야 될까요? 화성습지라는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네. 화성습지라고 하는 곳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2018년도에 만들어진 말이고 저희가 만들었고요. 화성 갯벌 를 통칭하되 화성 갯벌 중에서도 일단은 좁은 의미로 매향리 갯벌, 매향리 갯벌, 그리고 화성호 습지와 화성호 습지, 또 화홍지구 간척지, 화홍지구 간척지. 예, 그 크게 세 요소를 통틀어서 화성 습지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하였고요. 그 이유는 그 EAFP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2018년도에 여기가 국제 철새 이동 경로 로서에서 정말 중요한 서식지다 해서 서식지 네트워크에 등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람사르 습지를 등재하는 기준과 거의 비슷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구적으로 중요한 습지다라고 하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그 신청서를 저랑 박사님이랑 또 주무관 한 분하고 해서 쓰게 됐는데 그때 화성 웻랜드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게 화성습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남양만이라고 오랫동안 불려온 곳입니다. 역사책에도 있고 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남양만이라는 만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간척 사업을 하면서 화성습지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만드신 거네요, 이름을. 네. 그렇구나. 근데 철새이동 경로 네트워크 서식지에서 여기가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이랬다면 여기 철새들이 쉬었다 가는 중요한 그 서식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 화성 습지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새들이 여기에 오는 게 유난히 여기로 오는 게 특별한 어떤 자연적인 혜택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는 이유부터 잠깐 살펴보면 과거부터 많이 오던 곳이었어요. 1988년도에 경희대 박사와 영국의 이제 롱이라고 하는 이스트 그 웨일 대학교의 교수가 처음 와서 한국에서 도요새 조사를 했는데 도요새 조사를 했는데 새만금 과거에는 만경강, 동진강 하구, 또 금강 하구, 낙동강 하구, 또 뭐 섬진강, 영산강 하구 등등 한국에 있는 임진강 파주 이렇게
한강 하구 등등 다 중요한 곳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도 아산만 하구, 아산만 지금 경기만의 중심이죠. 네. 아산만과 남양만 그리고 군자만이라고 하는 시아호, 네. 뭐 분양만 등등 경기만이 경기 쪽이네요. 네, 다. 경기만이 너무 중요한 습지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30만 마리의 도요새를 관찰해서 기록했으니까요. 네. 88년도였습니다. 최초 네. 기록이었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는 과거부터 중요한 곳이었고요. 간척 사업이 이제 새만금과 동시에 91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네. 일순간에 이제 교란도 일어나고 많은 갯벌이 사라지고 60평방킬로미터 이상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 안정이 되면서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35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자연이 만든 자연이다. 그러니까 간척 사업 이후에 다시 생성된 자연스러움이 된 거예요. 인공습지이지만 람사르 습지는 인공습지도 중요한 습지로 보거든요. 네. 네. 어쨌든 거기에는 갯벌도 있고요. 간척 호수 그러니까 바닷물이 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그러니까 기수예요. 그런 호수도 있고 내륙 저수지 연못 또 논습지 다양한 서식지가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어떤 생물의 다양성이나 인간들도 다양성이 되게 존중되고 중요하잖아요. 네. 다양해야 좋은 거잖아요. 서식지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다양한 새들이 즐겨 찾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2월 말이면은 그러면 어떤 새가 많이 올까요? 이제는 이제 겨울철 새들이 머물고 있지만 이제 3월하고 4월쯤이면 거의 다 북상을 해서 안 보이게 될 거고요. 네. 2월 지금부터는 이제 마도요나 이런 알라꼬리 마도요부터 시작해서 저기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오스트랄라시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북상하는 새들이 또 동남아시아에서 북상하는 새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은데요. 이미 도요들이 여기다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월동하고 있어요. 마도요랑 민물도요 등등 수천 마리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화성습지 갯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습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민 서포터스 집행위원장 정한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 화성 습지에 대한 이야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으로 화성 습지의 여러 철새 모습들이 뜨니까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아깝네요.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유튜브 접속 가능하신 분들은 그 정한철 선생님께서 다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종류의 화성 습지 철새들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7369님 새싹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처음 듣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범상치가 않네요. 들으면서 반상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크크크 하셨는데 저희 다 그래요. 7369님. 제작진이랑 저도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방송하다가. 6995님이 새싹 문자로 와, 새 사진 정말 멋지네요. 습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저렇게 많은 새가 화성 습지에 있었네요.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천 님이 방송에서도 저어새를 쓰셨네요. 저어새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멸종 위기종이라니 슬프네요. 1390님 출퇴근 시간에 오늘의 기후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한종애님은 물가가 주변에 없어서 못 봤는데요. 저어새가 어떻게 생겼나 검색해 봐야겠네요. 글쎄요. 오늘 저어새가 답일까요? 공작새가 답일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습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민 서포터즈 집행위원장 또 화성시민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한철 선생님 1부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오늘은 멸종 위기종인 새 이름 맞히기였습니다. 이 새는 긴 다리와 목, 넓적한 주걱 모양의 부리가 특징입니다. 새 부리가 넓적한 주걱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치 노를 저어서 물을 헤쳐나가듯이 보이는 그런 독특한 모습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노를 저어 나간다고요? 하지만 갯벌 매립과 환경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돼서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적은 멸종 위기종인데요. 이 새는 어떤 새일까요? 1번 저어새,
2번 공작새. 제가 퀴즈 내면서 자꾸 힌트를 드리니까 억양을 일부러 크게 하고 2번 읽고 그럴 때마다 정한철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웃으셨는데요. 정답은 선생님 몇 번입니까? 못 맞추기가 더 어렵겠는데요. 노를 저어 나가는 네. 모습. 네, 1번 저어새입니다. 네, 1번 저어새. 지금 사진으로도 아까 많이 나왔었는데 화성 습지에 가면 저어새를 볼 수 있죠. 네, 그럼요. 이 멸종 위기종이라고 해서 개체수가 화성에서도 많이 줄었나요? 화성에서는 여전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아, 네네. 네, 근데 항상 좀 중요한 건 저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화성 습지에는 이만큼 새가 많습니다. 우리 화성 습지는 너무 좋습니다라기보다는 화성 습지와 더불어 각 곳에 있는 습지들 또 이 지구적으로 볼 때 이 새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습지들은 또 어떻게 보존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씩 좀 계속 위협받고 있다. 저어새가 네, 전 네, 네. 세계적으로도 지금 개체수가 줄어든 뭐, 거잖아요. 그동안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좀 느는 추세였어요. 너무 많이 줄어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보존의 노력들, 네. 시민단체 보존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었지만 여전히 각박합니다. 저들이 살기에는. 멸종 위기종인데 화성 습지에서는 그래도 많이 보인다면 이것도 참 독특한 일이네요. 그만큼 또 이웃 습지들이 계속 또 어려운 거죠. 저희도 여전히 또 위협들은 계속 있고요. 예. 네. 거기가 저어새로서는 그나마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인가 봅니다. 화성 습지가. 네네. 근데 선생님 그 저어새 얘기를 들으니까 야 여기 없어지면 안 되겠다 싶은데 사실 화성 하면은 지금 너무 막 그 새로운 산업들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인구가 맞습니다. 지금 뭐 수원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화성 습지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거기 좀 개발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2월 2일이 세계 습지의 날이었고 매년 5월과 10월 둘째 주 토요일이 세계 철새의 날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습지와 철새가 또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국제적으로 날을 정할 만큼 그러면 이 화성 습지도 보존을 해야 되는 걸 텐데 사실 수도권에서 이런 대규모의 습지를 보존한다는 게 또 어렵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선생님? 그러게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예. 네. 왜 세계적으로 뭐 유엔에서 습지의 날을 왜 지정했을까요? 또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으로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거든요. 네, 람사르 네, 협약이. 네. 왜 습지가 중요하다고 하고 물새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아마도 인간은 물에 의존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습지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그냥 물입니다. 물. 지하수, 뭐 강하천, 시냇물, 도랑물. 네. 네, 그런 거고요. 그 문명 자체가 습지를 기반으로 산생해 왔고 발전해 왔죠. 네. 근데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은 물에 의존하고 습지에 기반해 산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맞다. 지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삼각주 하면서 네, 외웠잖아요. 나일강 뭐 네, 다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네. 아. 황허. 예. 네. 뭐 그런데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가장 먼저 개발되는 곳이 산으로 임야로 치면 둔벙이에요. 옹달샘.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것이 되게 가장 먼저 사라지고요. 습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개발되어 오거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가 개발하기 좁다고 생각하고요. 습지는 또 공유 수면이라고 불려요. 갯벌이든 하천이든 네. 모두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 예. 사람들은 모두의 것이라고 하면 내 것이 아니고 소유가 되지 않으면 소중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개발하고 그 얘기는 땅값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사유재산권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기도 하죠. 이 점점 이해가 됩니다. 네. 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습지를.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소중한 가치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돈으로 환산되지 못하는 환산하기도 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그 가치를 보지 않으려 하는 거죠. 인간 외의 존재들, 비인간 존재들의 생명들을 절대 고려하지 않아요. 네, 그나마 환경영향 평가 정도 있지만 어떤 개발 행위할 때 입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의 안전이나 주민들의 어떤
건강 영향은커녕 그런 인간 외의 것들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게 저는 너무 슬프고 그래서 그런 작은 생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어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배우게 됐고 그거를 그들의 존재를 지킬 때 약자들이나 주민들의 생명들도 같이 존중된다고 저는 믿었어요. 사람만 외치고 아니 정확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힘세고 돈 많은 남자들의 세상이었던 거잖아요. 오랫동안 이 세상은. 그래서 그런 가부장적이거나 자본 중심적인 어떤 폭력적인 방식이 여전히 저는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게 습지를 개발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습지의 주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다양한 생명들이니까 생명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네, 여러 그 맞습니다. 존재들한테는 우리가 목소리를 물어보지도 않고 들을 네. 수도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은 습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저렴하고 주인이 없고 개발하기가 손쉽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도요새가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 얘기, 심각한 얘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한철 선생님이 직접 찍으신 이 영상, 동영상 보이는 라디오로 계속 나갔잖아요. 보면서 선생님 그러면은 청취자분들이 나도 화성습지 가서 철새 좀 봐야지 하면 어디로 가서 봐야 되나요? 네, 그 질문 많이 받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양리 갯벌, 화성습지의 갯벌. 대표적인 매양리 갯벌에 오실 수 있는데 이 새를 보는 건 또 바닷새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 스폿에서 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탐조대나 뭐 이런 게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은. 네. 그리고 일단 매양리 갯벌이 있고요. 근데 화성호라고 불리우는 화성호 또는 화홍지구라고 불리우는 그쪽이 또 굉장히 새들이 많은데 네. 지금 또 간척 공사 중이 여전히 36년째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통제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들어가긴 좀 어려우시고요. 방조지 위에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건 나중에 뭐 어떻게 되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선생님께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저런 새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멋진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만큼 여기가 지금 풍광이 좋은 거겠죠, 이쪽이. 그럼요. 네. 제가 좀 보통 지금 새만 찍어서 새만 보내드렸는데 집중적으로.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갯벌이나 혹은 화홍지구 간척지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기만 하면요. 그 자체로 힐링이 됩니다. 네. 일부 몇몇 분들이 거기는 황량해 버려졌어. 뭐 간척 공사 중이라 뭐 이런 쓸데없는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가면 자동차 소리 혹은 인간이 만든 소음들이 안 들리고요. 바람 소리. 아까 여기 하실 때 하늘 숲 바람 소리를 하셨나요? 네. 숲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갈대밭과 하늘의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거 다 들리고 사방에 탁 튀었어요. 아침에는 일출을 보고요. 예. 그리고 저녁에는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곳이고 그냥 제 자체로 너무 행복한 곳이죠. 꼭 안내하고 싶습니다. 예, 개발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풍광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저기 생태계 보전에 있어서는 또 시민들의 역할 관심이 중요하잖아요. 그 화성습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민 서포터즈 이렇게 모이셨는데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시민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 이런 점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이 생태계 보전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닥친 현재 이제 전국 시국에도 그렇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혹은 어떤 생태 위기,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건 사실 시민의 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쉽지도 않고 혹은 만들어져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이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국가 공무원분들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행정과 기업과 시민사회가. 그런 일들을 하려면 결국 시민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중요하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한편 그건 또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네.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서포터즈도 만들고 또 어떤 연대체나 어떤 운동체를 만들어도
어떤 정책적인 기반이 이렇게 후원이 없으니까 쭉 지속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장서는 분들만 더 애쓰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려움.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걸 그럼요.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네. 야, 지금 보이는 라디오 나가는 사진이 저는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런 장면을. 저게 무슨 새죠? 새떼가 하늘을 막 공중으로 날아오르는데. 그 화성어 습지 위에 날아오르는 붉은 어깨도요라고 하는 아. 새들이 주 우점종이고요. 예. 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인데인저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멸종 위협종입니다. 아. 네, 저 그때 1만 마리 이상 제가 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1만 마리 이상의 새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요.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화성시민 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이시기도 해요. 네. 이 습지 지키기를 하면서 그 습지에서 재생에너지로 관심이 확장된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도 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자연스러운데요. 매우 자연스럽긴 네, 하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습지를 알고 배우고 사랑하게 되고 운동을 해온 거고요. 제가 뭐 똑똑하거나 잘나서 이런 걸 뭐 허무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죠. 네. 배우게 되고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을 마음을 갖게 된 거고. 근데 환경운동연합을 그만두게 됐고 후배한테 이제 물려줬고 네. 지역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가 또 동료분들이 협동조합 만들어보자. 우리 화성에도 시민이 좀 만들어가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뛰어들었고 상근 활동가로까지 일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지금 습지를 지키는 것과 같은 어떤 환경운동의 연장으로. 예, 저는 하고 환경운동이라고 계시는 거다.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밀라노 3580님이 습지를 지켜주려는 정한철 위원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함께 살기에 대해 계속 말씀해 주셔도 부족할 것 같아요. 자주 나오셔서 멋지고 좋은 사진도 보여주시고 시민도 계속 일깨워 주세요. 저도 오늘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한철 위원장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좀 사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사진을 좀 보고 싶다. 다양한 사진을. 네. 야, 저런 사진을 저는 달력에서도 화보집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새떼들 사진이 계속 오늘의 기후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 환경 전문가로서 사실 환경운동의 연장으로 습지 지키기하고 재생에너지를 한다 하셨는데 뭔가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일단 먼저 이걸 여쭤봤습니다. 글쎄요. 저는 환경운동을 했었고 부족했지만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의미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또는 신앙이기도 한데요. 저의 어떤 창조 세계를 잘 지키고 싶은 저의 믿음이기도 한데 종교가 있으시죠. 예, 그리스도교 예. 종교인데요. 어쨌든 그런 이유는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다 보니까 무력감 혹은 패배감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은 우울하기도 하고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고 기후위기나 생태위기가 끝날 것 같지 않고 악화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었지만 희망을 보게 되는 것 딱 한 가지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네, 소중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희망을 말하고 어렵더라도 손잡고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요. 지금도 그런 힘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왜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그러면서 저를 알게 되고 저를 사랑하면서 타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힘들이 좀 모여서 우울해하거나 패배감 느끼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뭘 두려워하지? 이런 걸 돌아보게 된다 하셨는데 네. 뭘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실천하려고 할 때 네.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알 수 없는 네. 두려움. 그러게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사람마다 느끼는 두려움이나 그런 촉발하는 그 두려움을 촉발하는 트리거들이 좀 다르다는 것이 또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네요. 예, 어찌 됐든 두려움은 다 갖고 있고 그러게요. 저에게도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떨쳐내신 건가요? 네, 계속 떨쳐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덜 두려운 걸 시민들에게 참여를 권한다 하면 사실 이게 막 엄청나게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낯선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느끼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는 건데요. 아, 네. 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에 만약에 오늘 청취자분들께 네, 네. 한번 우리 화성시민 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에 가입해 주세요라고 소개를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저희 이사장님이 무척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두려운 일은 사실 아니고요. 그렇죠. 즐거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도 네. 안 두려우니까. 네. 네. 협동조합 보통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난 조합이 같은데 출자가 해서 이게 뭐 배당 같은 거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조합 배당 네. 준다고 해서 돈 내고 받은 적이 없어. 네, 다들 농협 그렇게 신협에서 하시는. 그냥 뭐 2, 3%대 받을까 말까 한데요. 거긴 근데 저희는 올해 이제 6% 배당을 했고요. 아, 순수익이 나와서. 네네네. 네. 내년도 올해 잘 내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또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동의 그 정신으로 자본에 기여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냥 두들리시면 됩니다. 그냥 조합에 참여하겠다 해주시면 같이 만들어가고 또 연락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 화성시민재생에너지 협동조합뿐 아니라 수원이나 우리 경기도에만 38개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이 있어요. 재생에너지요. 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들입니다. 다 조금만 살펴셔서 문 두드리시면 환영하실 거고요. 또 생태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지금 있는 생태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화성습지를 비롯해서 뭐 멀리 순천만도 있고 가까운 서산, 서천 뭐 다 한강하고 우리 동네 하천에도 있는데 네. 아름다운 새들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봐주십시오. 동네에 있는 땅강아지나 개구리 한 마리 소중하게 봐주시면 그것이 행복을 느끼는 또 원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태계를 소중하게 보는 시선에서 시작이 된다. 보존이. 네. 그 역시 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을 여러분 가입해 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화석연료를 맞습니다. 안 쓰고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도록. 그래요. 오늘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습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민 서포터즈 집행위원장, 화성시민 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이신 정한철 선생님께 생태계 보존에 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갯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소중한 곳인가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사진을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습지 이야기, 환경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